8쪽의 구석기죠. 구석기도 여러분 그냥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나오면 구석기 시대를 구분하라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가끔 있어요. 경찰직 같은 경우 또는 7급 같은 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우지 말고 동그라미 거기 전기 구석기죠. 자, 구석기 전기 구석기 하나를 여러 가지 용도 동그라미 쓰세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맥가이버 칼 같은 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다 되잖아요. 그게 주먹도끼예요. 근데 중기 구석기쯤 오게 되면은 분화가 일어나요.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 이렇게 돼 있죠? 분화가 일어나고 후기 구석기 되면은 거기다 쇠기를 이용하여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격지 아주 미세한 더 세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날격지란 말이 나오면 후기 구석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왕 하는 거 정리해 놓으면 좋잖아요. 전기 구석기 한 가지 여러 용도, 주먹도끼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 구석기 하나가 하나로 쓰인다. 근데 중기 구석기 잘 안 물어봐요. 후기 구석기를 많이 물어봐요. 왜? 돌날격지 같은 아주 정교한 용도에 맞춰서 제작하는 도구를 제작하는 말이 좋아 후기 구석기지 그 다음은 바로 신석기잖아요. 후기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겹치는 거예요. 그쵸? 그쪽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고요. 구석기도 유적입니다. 많은 게 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몇 가지는 좀 봅시다. 1번 종성의 동관진이죠. 저 밑에 지도도 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유적지가 처음 발견된 곳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구석기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충격받은 유적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아주 유명하죠. 북한입니다.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상원의 용곡 유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같은 상원에 용곡인 화석으로 된 사람뼈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은모루 동굴 용곡인. 4번의 연천 전곡리 남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에요. 1978 미국 병사 보엔이라는 78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고고학이란 것도 아예 없을 때 고고학 박사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야. 김원룡 교수라고 서울대. 그 사람이 있을 때인데 이 보엔이 고고학 석사예요. 한탄강 놀러 왔다가 거기서 주먹도끼를 처음 봤어요. 왼쪽에는 주먹도끼 보이죠? 그걸 처음 발견했어요. 이걸 아실리아년 주먹도끼라고 그래요. 저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전곡리에서 발견된 건데 이런 유적이 안 나왔거든요. 유럽에는 나왔는데 아시아는 안 나와서 아시아는 미개에서 안 나왔다. 이렇게 서양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나왔어요. 보엔이 발견해서 보냄으로써 엄청난 유적이 됐습니다. 세계적 유적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아실리아년 주먹도끼, 즉 아까 우리 왼쪽에 있는 거 처음 발견된 곳이다.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그다음 공주 석장리는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굴됐다. 78년 이전, 그러니까 연천 전곡리 전이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고요. 쭉 내려서 12번 청원의 두루봉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남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완전한 사람뼈가 출토가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 뼈 2구가 나왔는데요. 1983년이죠. 이제 발견자가 김웅수라고 하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렇게 흙 긁는 분인데 이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분 이름을 붙였어요. 흥수아이. 흥수아이. 그래서 흥수아이가 또 물어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근 들어서 흥수아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오케이. 그래서 한 4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 구석기도 유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뗀석기, 때려서 만든 석기고요. 거기 승배 찌르게 제가 넣어놨는데 승배라고는 그 사진 나오잖아요. 승배는 자루란 뜻이고요. 자루가 달린 거예요. 그럼 자루 달리면 이거 뭐예요? 창이죠, 창. 이런 형태를 승배 찌르기라는데 이건 후기 구석기 대표적 유물입니다. 후기 구석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구석기 중에서도 승배 찌르기는 후기 구석기다. 구석기대 생활 다 아는 거니까 주거, 막집, 동굴 바위근을 강가의 막집. 막집이란 표현은 구석기입니다. 신석기는 움집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사회에서 보면 뭐죠? 사회에 계급이 없는 공동체 사회라는 거고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신앙. 주술적 의미란 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란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막연한 생각. 뭔가 두려운 마음. 그럼 신앙은 언제예요? 신석기부터입니다. 신앙이란 말을 처음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아니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는 게예요.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은 무조건 신앙은 신석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술적 의미란 말이 나오면 구석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석기인데요. 유럽에서는 거기 보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중석기라고 부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밑에 그 줄에 보면 남한에서는 제주 고산유적 별표 3개. 대표적인 중석기 유적으로 봐요. 그 중석기가 조금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석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유적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고산유 유적이 되는 거죠. 제주 고산유 유적. 12,000년 전이니까 가장 신석기 편년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근데 더 올라가면 중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 고산유. 그리고 옆에 잔석기 보이죠? 중석기의 특징. 우리 아까 8쪽에 보니까 후기 구석기에 돌날격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날격지가 더 발달하면 잔석기가 되는 거예요. 네. 후기 구석기에.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구석기는요, 처음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특히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굳이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석기는 지금 정신 이렇게 똑바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신석기 시대로 넘어갈게요. 거기 신석기도 유물과 유적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급한 분은 그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이제 쭉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건데, 제가 편년이 8,000년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까 고산유 유적은 10,000년 전까지도 간다고 그랬죠? 중석기하고 신석기가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편년 중요하지 않고요. 주로 유적지는 강가나 바닷가. 강가나 바닷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 신석기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뭐 부산의 동삼동 패총이죠. 거기 보니까 바닥이 둥근 이른 민무늬 토기가 발굴되었다고 그랬죠? 12쪽 펴세요. 이른 민무늬 토기, 신석기 초기 토기입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나오죠? 이른 민무늬예요. 이른 자 빼면 안 돼요. 이른 민무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과 미음은요, 11쪽에 봉산의 지탑리와 평양의 남경유적인데 모두 핵심은 뭐냐? 탄화된 곡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곡물, 곡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농사 지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석기는 농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농경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비읍번에 보니까 양양 오산리 있잖아. 오른쪽에 점토 얼굴상이 나왔어요. 이거 양양 오산리에서 사람 얼굴 점토상이 나왔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 4번, 동그라미 4번, 간석기죠. 갈아서 만든 석기니까 뭐 신석기라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요. 갈판, 갈돌, 농경, 굴지구. 농경, 굴지구는 땅을 파는 도구입니다. 아마 자루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루는 다 썩어서 없고 지금 돌만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농경, 굴지구는 농경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토기는 별표 3개, 매우 중요. 항상 얘기하잖아. 신석기. 왜냐면 신석기부터 토기가 나오잖아요. 왜? 신석기 혁명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석기 그냥 넘어갔고, 신석기 하면 제일 좋은 게 농경과 목축이잖아요. 농경했다는 건 토기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농경을 했다는 것은 정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야, 움집이지.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건 다 아는 건데, 문제에서 풀어야 될 것은 토기를 여러분 그냥 다 빗살무늬 토기만 생각한다. 거기 빗살무늬 토기 있죠?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이거는 신석기 후기예요. 그렇게만 알면 틀려요. 신석기 초기는 아까 했는 이른 민무늬 토기.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눌러 찢기면 토기. 요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눌러 찢기면 토기. 이것도 초기예요.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초기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말고도 종류는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이른 민무늬 토기하고 눌러 찢기면 토기가 나오니까 빗살무늬 토기는 다 아는 거고, 시기를 좀 구분해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신석기 대생활의 농경 얘기 다 했고요. 거기 생활의 동그라미 2번 가락바퀴가 나왔습니다. 밑에 사진도 보이죠? 의복과 그물. 가락바퀴. 신석기입니다. 의복과 그물. 의복과 그물 만들 때 쓰던 추. 13쪽입니다. 거기 농경 시작 때문에 정착생활 시작돼 있죠? 움집을 지었다.
오른쪽 사진도 보이지만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이에요, 원형. 사람이 많이 못 살아요. 밑에 니은에 보면 규모는 4, 5명 정도. 그리고 주로 이제 어로 생활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농경도 짓고. 사회적으로 당연히 평등사회입니다. 4번에 보면 평등사회라고 나오죠. 지배와 피지배가 형성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위계는 있어요. 연장자, 하이어라키는 있지만 계급이 발생하는 정도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재벌과 알바가 존재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유재산이 없으면 그래요. 종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요하다고. 신석기 시대는 종교가 발생한다. 그래서 명칭도 붙여진다. 애니미즘,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 바위, 산, 강,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신앙을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걸 숭배하는 거죠.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무당 숭배인데요. 그 무당이 영혼을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그런 무당을 숭배하는 걸 샤머니즘. 토테미즘, 특정한 동식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토테미즘은. 그래서 여러분 당군신화 다 알잖아요. 당군신화 모르는 사람 없죠. 곰 토템하고 뭐 호랑이 토템이 나왔을 겁니다. 곰과 호랑이를 신성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곰을 너무도 신성시 여겨서요. 곰만 보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웅담을 먹잖아요. 아, 그건 토템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 비판을 하더라고. 너 그러면서 너희들 왜 토템이라고 가리키냐? 토템은 신성시 하는 거지 잡아먹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토테미즘입니다. 그 밖에 이제 영혼 불멸, 이런 것도 있고요. 조상숭배. 예술. 동삼동 패총에서 조개껍데기 가면이 나왔고요. 칠해고려 나왔는데, 우리 아까 오산리에서 사람 얼굴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 신석기 정리 끝났습니다. 넘기시죠. 복습 뭐 이렇게 길게 할 거 없잖아요. 지금 제가 정리해둔 거, 이런 표시 다 해놨잖아요. 그 정도만 보면 돼요. 뭐 맨날 똑같은 건데, 뭐, 이건. 앞에서 틀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쪽을 얘기하는데, 14쪽을 하려면, 오늘 나와준 프린트 잠깐 보세요. 프린트 2쪽입니다. 정동기 초기 시대와 고조선 성립 발전 이랬는데, 거기 이제 표제어만 써놓을게요. 지금 우리가 청동기잖아요. 이 얘기는 지배와 피지배입니다. 형성. 같은 얘기라는 거야, 지금, 이꼬르는. 이거는 국가가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현재의 국가 같은 국가는 아니고, 원시적인 국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으로 보고 있어요. 다 같은 이야기다,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고조선의 대표 유물은 청동기고요. 결국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표대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청동기 나중에 내려가다 뭐가 돼? 철기 나오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지배, 피지배 처음에 쭉 가다가 철기쯤 오게는 국왕이 출현하겠지? 국가는 그대로 고조선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럼 고조선 변천사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염두에다 두시고, 왜냐면 요것만 또 청동기만 정리하고 요거 고조선 따로 하면은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같이 이렇게 한 틀을 짠다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청동기입니다. 기원전 2000년, 거기 1번에 기원전 2000년 동그라미였어요. 이거는 최근에 뭐 학자들이 뭐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합의를 했어요. 기원전 2000년. 요령지방에서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면서 빗삼리 토기를 대신해서 덧띠 색인무늬 토기, 옆에 나오죠? 덧띠 색인무늬 토기 동그라미 하십시오. 청동기에서 가장 초창기 토기입니다. 하여튼 전근대사에서 이 선사시대에서 어려운 게 토기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토기 문제. 토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통 뭐 잘 물어보진 않아요. 대비하자는 얘기지, 제 얘기는. 자, 그 정도고요. 청동기 시대 유적. 청동기 시대 유적들은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15쪽에 이 유적보다 3번의 청동시대 유물부터 잠깐 보면요. 밑에 14쪽에 비파형 동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이다. 청동기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런데 그 유적으로 위에 올라가시면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 있어서 기억해 보니까 1959년 미송리식 토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청동기 토기고 니은에 보니까 여주 흔남리에서는 변홍사 시작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송국리 유적에서는 반달 돌칼 동그라미 하시고요. 붉은 간토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 청동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리얼면 울산 검단리의 집단 주거지인 환호라는 것 동그라미 하시고요. 환호.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거주지 주변에다 이렇게 호를 싼 거거든. 호수같이 이렇게 둘려놓은 거예요. 환호라고 그래. 결국 이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배 피지배가 형성됐다는 거지. 이거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야. 환호 같은 건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 대표적 무덤 밑에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고인돌 나오잖아요. 뭐 북방식 남방식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탁자식 고인돌의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고인돌을 만든다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이 야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이거 하려면 한 200~300명 필요하니까 좀 도와줘라. 안 되나 나 약속 있어. 그래? 비파형 동굴 뽑는 걸 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갈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는 이때부터 쌀을 많이 하고 곡식이 물론 쌀은 극히 일부입니다. 곡식이 많아지니까 그 곡식을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어떤 경우든 지배와 피지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한 유적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 14쪽에 동그라미 1번 3번에 동그라미 1번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북방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와 함께 고조선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로 보통 본다는 거예요. 왜?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5쪽의 특징자 하나 좀 설명하자면 반달 돌칼입니다. 벼에 이삭을 자를 때 구멍에 끈을 끼워서 손으로 잡는 이렇게 이삭을 따는 건데 이 반달 돌칼은 그러니까 벼에 이삭을 따는 물론 이제 밭작물도 이용했겠지만 주로 벼의 재배와 관련이 높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석기로 만들었으나 청동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청동기 톡인데요. 청동기의 톡의 종류는 100종류가 넘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내 선배가 이거 전공이거든. 그냥 알아. 맨날 이것만 가지고 사는데 100개가 넘어요. 엄청 많아요. 그 종류가 지방마다 다 틀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민무늬라고 그래요. 민무늬. 그러니까 이거 민무늬 토기가 그냥 이 토기 자체를 민무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무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청동기 토기를 민무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늬가 없는 공통점. 그 다음에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미송리식 토기.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 토기고요.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붉은색 산화철을 문질러 가지고 맨질맨질하게 부장품으로 넣는 거예요. 붉은 간토기도 청동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근데 붉은 간토기 나오면 다 틀려요. 붉은 간토기 나오면 틀리는 거야. 애들이 몰라.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붉은 간토기야 이런 거. 원래 이 교재는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흑백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갔는데 원래는 칼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 붉은다는 거 알아. 이게 빨간색이거든. 여기서요. 청동기 끝났습니다. 청동기 끝났어요. 아까 몇 세기라고 청동기? 20세기였죠? 그치? 자, 그럼 철기인데 철기 편년은 좀 중요해요. BC 5세기야. 철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게 기원전 5세기입니다. 중국 계통입니다.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청동기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청동기 쓰고 철기도 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일단 그 15쪽에 16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중국과의 교류를 잘 나타내주는 유물들, 거기 보면 창원의 다호리에서 붓이 발견됐습니다. 한반도 남부까지 한자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같은 중국 화폐가 나와요. 그 얘긴 이 시대 철기가 전래되면서 중국에서 이런 유물들이 나왔다니까 이런 게 나오면 철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반량전은 진시황이 만들었고 오수전은 한무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선사시대에 해당되니까 그런 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독자적 청동기 문화 발전 별표 3개. 철기가 들어온 이후에 독자적 청동기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지 또. 아니 철기가 전래되는데 왜 독자적 청동기 발전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세형 동검이지. 그 다음에 거푸집 같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독자 청동기죠. 청동기 만들던 도구. 됐죠? 세형 동검. 그러니까 철기는 들어왔으나 동검이 더 발달한 거예요. 철기가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다루는데 이제 좀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철기 시대 토기는요 검은 간토기입니다. 검은 간토기 동그라미였어요. 청동기는 아까 무슨 간토기? 붉은 간토기. 그 다음에 철기는 검은 간토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무덤. 뭐 청동기의 무덤은 아까 고인돌이 대표적이라면 돌널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철기 시대 무덤은 주로 동무덤. 거기 흙으로 말이죠. 장독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동무덤, 온감묘라고 그래요. 이게 나오면 철기입니다. 그 다음에 널무덤, 뭐 토각묘도 있어요. 주위에 고랑이 파져 있는 주구묘로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동무덤, 널무덤, 그 다음에 주구묘 이런 것들이 철기의 시대에 해당이 되는 묘소다. 17쪽에 철기 시대의 생활인데요. 뭐 청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4번.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예술은 호랑이 말 모양의 동물 모양의 띠고리 장식. 그 다음에 울주 방구대 암각화. 요새 이거 많이 얘기되죠. 방구대 암각화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댐에다 물을 채우면 이게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아니구나. 곧 지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구대 암각화인데, 바위 그림은 청동기 유적입니다. 신석기 말과 청동기 시대. 그래서 바위 그림은 청동기 유적이다. 그게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바위 그림은 청동기 유물이다.